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전 세계 만방에 우리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설 지원해 준다 했으니 지키시오 해가지고 막 압박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인데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 북한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계 무기 체계는 IT 기술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에 중국, 일본 모두 좀 예민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양국의 실제 속내와 외교 안보적 셈법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핵 무기를 개발한다 이렇게 했으면 뒤집어졌겠죠. 원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못 가지게 하는 게 NPT잖아요. 핵 확산 금지. 그건 아주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그 핵무기의 참상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 못 만들게 하자.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막 자기들끼리 다섯 나라가 야 우리를 가졌으니 다른 나라 못 갖게 하자. 이게 NPT예요. 그러니까 처음 맞을 때는 다 싫어했다고. 야 이거 너네는 갖고 우리는 못 갖게 하면 불평등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불평했는데 러시아하고 미국이 막 자기 각 진영에 막 설득했어. 이래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다 많은 나라가 NPT에 가입하고 IAEA의 사찰을 받으면서 그걸 딱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핵무기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꿈틀꿈틀해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이다 하고 외친 게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는 핵무기 개발했잖아요. 거기 북한도 했잖아요. 이거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축사살잘 안 하는 이유는 미군이 있잖아. 미군이 지켜준다 했으니. 그래서 핵무기를 아직까지 개발하는데 이 핵 추진 잠수함 우리가 원하는 건 핵무기는 아니에요. 우라 핵무기 만드는 우라늄 농축도가 90% 이상이 되는 최소한 우리는 20% 상용으로 거래되는 가지고 오로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물속에 집어넣는 그거를 억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고반발은 아니에요. 고반발. 그러나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뭐 하려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 맘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마디 한 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야 내가 만들면 막 주변국에서 또 얼마나 뭐라 할까? 이거는 넌센스 이제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강국인데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 목소리를 내도 우리가 피해 안 주는데 중국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 코로나 국제재해 때문에 좀 진도가 안 나갔었는데 최근에 조로 동맹 복원하면서 막 기술자들 데려오고 설계도 보완하고 이래가지고 3월 8일 날 김정은이 시찰을 갔잖아요. 핵추진잠을 만드는 거 밑둥그레 보여줬잖아. 함 선저를. 이 정도 빨리 나갔는데 아니 상대방들은 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인데 우리가 그거 얘기했다고 우리가 긴장을 촉발시킨다? 지금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일본은 우리 때문에 또 갖는다고 막 떠드는데 그 긴장 촉발 아닙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전전히 틀려요 상황이. 일본은 요코스카에 미국의 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다 전개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상시 동일하게 쓰고 있다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일본에 폭탄 떨어지면 미국이 먼저 싸워줘요. 그다음에 일본은 거기 같이 보조를 받쳐서 하고. 그만큼 미국이 책임감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일본도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1960년대 초부터 이미 상선에 다 삼방용 원자를 만들어 시험평가 다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소형 수중 탐사선에 적용하고 있다고. 그래 거기는 맘만 먹으면 금방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급한 게 없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 새로운 총리도 야 나도 이제 존재이유를 드러나겠다. 한국 얘기니까 이참에 나도 갖겠다 했는데 일본은 안 가져도 나는 일본 총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니 뭐로 가져요 그거. 미국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틀리다. 그래서 주변국이 어떤 얘기라도 우리의 자주국방 우리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이 없냐 능력이 없냐. 그래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얘기가 나왔으니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전 세계 만방에 우리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설 지원해 준다 했으니 지키시오 해가지고 막 압박을 해야 돼. 안 되면은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준비하고 20% 우라늄 농축은 핵무기를 안 만들기 때문에 NPT 탈퇴할 필요도 없고 IAEA 규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력하게 아니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 인도는 핵무기도 개발했는데 제재한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막 제재하면 죽는 줄 알아. 웃기는 소리예요. 우리는 반도체 아까 얘기했지만 반도체 우리가 배터리 하이텍 조선업 나 협력 안 하게 해서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자기들이 더 답답하지. 그래서 자신감 있게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의 핵 잠수함이 능력이 우리보다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실전 배치에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북한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6.25 전쟁 때 잠수함만 있었으면 인천 상륙작전을 허용 안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에 의해서 우리보다 30년 먼저 가지고 있었고 디젤 잠수함은 크고 작은 게 뭐 좀 조물애기 잠수함이 사실 크진 않는데 그래도 세계에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요. 1등 북한이 1등하는 잠수함 숫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고 이제 기동성이 떨어지고 수시로 올라와 이런 것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 그래 지금 막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2010년부터 추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국제 제재 뭐 그다음에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갔다. 지금 가속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젤 잠수함도 우리보다 30년 먼저 가졌는데 핵 추진 잠수함마저 우리다 먼저 가지면 우리 국민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시겠죠. 북한이 뭔데? 우리보다 그 경제력도 40~50배 뒤지고 명목 GDP는 맨날 비교하는 그런 100배야. 100배가 우리가 낫다고. 돈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냐. 지금 주한 미군이 있으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못 내서 그렇지. 우리 당연히 설계를 했어야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보다 먼저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계 무기 체계는 IT 기술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많은 잠수함을 가지고 수사함 가지고 있지만은 지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 소련에 기한 모스크바함이 거의 그 드론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넵튠 미사일에서 격침됐다고. 그런 것들은 IT 기술이 엉망이니까 그런 거예요. 무기 막 폰은 엄청 달아놨어 미사일도. 그런데 센서가 작동 안 하니까 거기면 막 자동적으로 2중 3중으로 방어가 돼야 미사일도 박아내고 우리가 이지스 구축함 같지.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북한은 거의 러시아의 기술을 벤치마킹에 따라가고 있죠. 최근에 들어서 최연함 5,000톤급 북한판 이지스함이다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막 별 볼일 없을 거예요. 알맹이는 별 볼일. 이 IT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무튼 잠수함도 우리보다 숫자는 많아 성능으로 압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고 못 쏘게 하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번 에이펙 기간에 깜짝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이제 제기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는데 불발됐었거든요.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게 이제 핵무기의 효과.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 안 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로 오라 하노이로 오라 했겠어요? 그게 핵무기 효과라고. 핵무기를 그렇게 사용 못하게 해도 이걸만 개발하면은 트럼프를 움직이겠다 해서 하는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하노이 때 싱가포르 때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엄청 욕을 먹거든. 거기까지 가서 남은 게 뭐냐. 결국엔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냥 앙금이 쌓여있다고. 자기들은 경제를 빨리 살려야 되는데 2018년에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잖아. 화성 17년인가 쏘고. 그리고 나서 핵만 개발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 밥도 먹여줘 고기 밥도 먹여줘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 코너에 몰려있다고. 코너에 몰려있는데 그 하노이 싱가포르 가지고 하면은 막 달려줄 줄 알았지. 그게 캔슬돼 버리니까 지금 뭐 완전히 삐져 있고 정말로 이걸 만나서 뭔가 얻어낼 것인가 그래 계속 밀당을 하는 거야. 밀당이 귀재잖아.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약 올리게 했잖아. 세계 넘버원 대통령이 뭐 자꾸 막 연애 편지 쓰듯이 하던데 그래도 노했잖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한 목적을 위해서 딱 심지 굳게 가면은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잘못하면 체제가 붕괴되거든. 이 북미 회담이 이제 무산된 이후에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를 이제 단행한 게 일종의 보복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그거 가지고 보복 정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상선 7척에 대해서 추가 제재하는데 그건 수없이 반복되었던 거예요. 북한의 그 대중 무역이 99% 이상이라고. 석탄, 철광석 이런 거 수출해야 되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그널로 보내는 거지. 이거 7척까지 뭐 큰 건 아닌데 이런 방법을 다시 동원하겠느냐. 너 빨리 나와서 나하고 대화할 거냐. 이걸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고.
아무튼 뭐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작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야금야금 해가지고 계속 나오게 하는 전략을 미국은 채택할 거고 북한은 그보다 조금 더. 내가 이 정도는 줘야 내가 나가지. 주민들이 나한테 환영하지. 최령님을 최고라고 하지. 이 정도를 받아내려고 계속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은 이제 내년 3월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의견에 좀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뭐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또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국정원의 그런 전망은 나도 하겠네.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우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빨리 만나서 남북 대화를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들 열망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야 그냥 이대로 살아 무슨 통일이야. 요즘 통일을 하지 말자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대 최근에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했잖아. 그리고 역대 정부 계속 통일 정책했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뭐 우리는 남조선이라고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끝난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그 노래같이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 통일 정책에 주도했던 그 민주 진보 계통의 정부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을 움직여 가지고 대화를 하게 촉진자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뭐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다 하는 얘기를 많이 꺼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국정원이 또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촐싹촐싹 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된다는 거는 싸움을 안 한다거든. 그냥 툭 어느 날 갑자기 툭 날라오면 골치 아프죠 그런 것들. 그래서 대화를 유지하게 하는 거.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은 북한을 좀 띄워주거나 또 뭐 제재를 풀어주거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유도할 거고 북한은 우리 모르게 뭐 또 뭘 요구한다든지 뭐 사무실을 설치한다든지 연락사무소 설치한다 이런 방법으로 쭉 진행하면서 내년에 이제 내년 말인가 중간선거 있잖아요. 미국은 중간선거가 중요하거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실적을 내야 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누구도 역대 대통령도 못했는데 자기는 만났잖아. 김정은을. 나만이 할 수 있다. 막 거기 프라이드를 갖는 거야. 그걸 이어가려고 하는데 김정은이 말 안 되니까 얼마나 퍼주고 싶겠어. 그런 상황이에요. 뭐 회담이 이제 성사되면 북한과 미국이랑 뭐 각각 꺼낼 협상 카드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그래서 그저께 살짝 언급했지만 그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비핵화거든. 아니 내 생존을 위해서 만든 핵무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니면 당신이 나 대화나 해줘요? 이게 북한의 입장이고 나는 핵무기만 만들면 이제 외부에 침략을 안 하니까 나는 최고야. 아버지 할아버지도 못했어. 근데 나는 지금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화성 20편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최고 아니야? 나는 이제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 안심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쳐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지.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는 하루빨리 그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경제 제재를 풀어달고 좀 뭐 뭔가 더 들어와서 먹고 살게 잘 해달라. 근데 미국은 제일 싫어하는 비핵화. 이거는 일단 양보할게. 그래서 막 핵무기 인정, 핵 국가라고 얘기하자. 우리한테 괜히 기분 나쁜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너 지금까지 만든 거 인정해 줄게. 더 이상 만들지 마.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국제사회 얘기해. 나 때문에 그렇게 선언했다고. 그거예요 입장이. 일단 대화가 되면 평화가 유지되잖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수고하던 노벨상 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그러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스탠스는.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할 때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 가면 같이 뛰면서 막 조정해 주잖아. 힘들면 힘든 거 알려주고 뭐 속도 이제 너무 빨리 갑니다 하고 막 조절해 주잖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나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그 1등을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 우리가. 그래서 미국을 움직여서 그렇게 먼저 가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오. 해주세요. 김정은이 다들꼬리 가지고 좀 빵도 주고 뭐 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쌀도 주고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옆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미국도 우리한테 도움을 받고 있잖아. 지금 뭐 조선협력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 잘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 굉장히 머리 쓴 거예요. 그게.
당신은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그러면 내가 진짜 머리 써가지고 정말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의중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도 무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우면서 두 나라가 협력하게 하고 분위기를 만든다. 이게 이제 우리 전략이고 그렇게 가야 돼요.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과 전작권 회복을 핵심 기조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실제로 한국으로 이양이 되면 군사 지휘 체계나 한미 동맹 구조에 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좀 전개될 수 있을까요? 자, 1950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고 그냥 힘 없었잖아요. 그래 뭐 군인들 다 휴가하고 지휘할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긴급하게 SOS를 친 게 메가더 장군한테 우리의 군을 해서 작전 통제 좀 해주세요. 그랬다고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작전 통제권이 그리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 유엔군 사령관 역할도 하고 전후 끝나면 잘 해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1968년 1월 21일 날 청와대 공격이 있었잖아. 김신조 일행이 31명이 청와대에 기습했잖아. 그다음에 그 다음 날 푸에블로가 납치됐잖아. 그 사건 중에 미국이 두 얼굴을 보낸 거예요. 1월 20일 날 습격대는 우리가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못하겠다. 확전하지 마. 자기 국민들이 푸에블로 납치되니까 항공모함 전단 3개를 통해 평양을 폭격하겠다. 그럼 완전히 틀리잖아. 자기 국민들은 국민이 우리는 아니냐. 그때부터 자주국방 해야 되겠다. 전작권도 우리 가져야 되겠다.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막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 여론이 안 좋을까. 결국에는 노력을 하고 평상시 전작권, 통제권,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가져왔어요. 1994년도에. 그래서 대북 작전을 우리가 했다고 주로. 그래 지금 아무 문제 없잖아. 전시 작전 통제권 아직 안 가졌어. 아직 전쟁이 그 위에 안 일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둔하면서 예를 들면은 핵무기 만든다 못 만들게 하고 뭐 무기 자꾸 사라 하고 우리 나름대로 군사를 건설하기 힘들어요. 좋은 점도 있지만 미국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이 여태까지 못 건드렸잖아. 한미 동맹은 북한의 재남침 방지를 위해서 이 결성된 한미 동맹이에요. 그 역할은 참 잘했어. 진짜 참 잘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군사력 건설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핵무기도 막 다 의견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이 주권국까지 이런 게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2006년부터 강력히 주장했죠. 근데 원래 우리가 큰 소리 치면 돈 많이 들어요. 그죠? 큰 소리 치면 내가 밥값 내야 되잖아. 그건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무기도 많이 살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아요. 지금은 뭐 우리가 무기 많이 팔잖아요. 뭐 무기 베스트셀러가 많다고. K9 자주포 같은 건 세계 시장 60%를 장악하고 있다고. 이런 상황이고 무기 성능도 좋고 잠수, 육해공군 다 주력 무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야 우리 힘도 커. 근데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가 주권국가에서 가져와도 되겠다 확실히. 그러면 2006년부터 미국도 정치권에 다 틀려요. 어떤 정부는 야 전작권 저는 뭐 전시작전 가져가라 하는 데도 있어요. 빨리 가져가라 하는 데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그거를 막 조건을 따져가지고 계속 정부 역대 정부 이양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작권을 우리가 이양받아 전혀 문제 없다고 봐요. 제 경험으로. 저는 군대 생활 30년 이상 했고 연합훈련도 미국 사람을 하고 뭐 림팩 가서 훈련도 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조건에 거처한 이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수사에 불과해요. 우리가 과감히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위란에 있다. 응? 그러면은 또 바꿔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현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연합작전 계획에는 미군이 69만 명이 오게 됐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50만 명이거든.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은 그쪽이 당연히 지휘관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전제 대포권 3 이상 되면은 연합사령관이 전면에 나서고 우리 합참의장이 보조를 한다고. 이게 바뀌어요. 그것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 한다고 해서 모자 쓰는 위치만 좀 달라졌지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다음에 뭐 전작권 전환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 미국이 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떠날 이유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더 있기를 원해요. 동북아 전략에서 우리같이 중요한 나라가 없거든. 왜냐하면 북중로의 최전방에 있고 미국의 1대1 최적은 지금 가장 큰 적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뭐 린치핀이고 일본은 코너스톤이 그런다고. 동북아 전략에 린치핀은 우리 막 배너 할 때 막 그 자동차 바퀴 있잖아요. 거기 끼는 거 바퀴 빠지지 말라고. 그거 빼면 바퀴 넘어지잖아. 못 가잖아. 코너스톤은 주춧돌 그 내 집이 무너져 버리잖아. 없으면 똑같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우리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이 목적을 위해서 빼지도 않아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미군이 떠나갈 일도 없고 단지 지휘권 그 순서만 바뀔 따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커졌다. 지금 전작권을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여기 있는 계시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